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용 대표입니다. 오늘 5월 26일 월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미증시 하락 여파와 관계없이 자, 오늘 우리 증시는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오타가 왜 이래? 트럼프의 이 사실 EU에 대한 관세 위협이 지난주에 미증시를 떨어뜨리는데 큰 영향을 줬는데, 우리 증시는 오늘 이 모습을 전혀 받지 않았죠. 이 한 달 유예가 됐어요. 트럼프가 EU에 대한 50% 관세를 본래 다음 주에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달 유예를 하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났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모두 외국인과 기관 모두 쌍끌이 매수를 진행을 해줬고, 어떻게 보면 지난주까지 일주일 한 7거래일 가량 정도의 조정 기간이었는데, 이 조정 기간을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오늘 상승 흐름으로 인해서 조정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트럼프가 이 EU에 대한 관세 위협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원전 산업 발전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이게 원래 예정이 돼 있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을 알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오늘 주가적으로 크게 원전 관련주들이 급등했다 보기는 힘들지만 상승 모멘텀을 제공해 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 상승 모멘텀과 함께 자, 우리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오랜만에 이제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이 이슈가 가장 컸는데요. 삼성전자에서 유리기판 관련주에 대해서 다시 모멘텀을 제공했죠. 원래는 다 있는 내용이고 만들어진 내용이고 다 있는 내용이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재료를 반복을 하더라도 이게 성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지속성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냥 코로나19 관련주랑 극단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코로나19 관련주는 다시 팬데믹이 진행되지 않는 한, 다시 팬데믹 시대가 오지 않는 한 결코 이 성장이라는 단어도 좀 쓰기가 좀 그렇고요. 질병이 성장한다라는 게 좀 웃기잖아요. 성장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슈를 제공해 주느냐에 대한 문제를 봤을 때, 이 팬데믹이 왔을 때 부정적인 이슈가 계속 제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롯한 이런 글로벌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들에서 유리기판을 비롯해서 차세대 반도체를 생산한다라는 것, 기술을 개발한다라는 것은 계속되는 거예요. 유리기판 이외에 다른 것들도 계속해서 나오겠죠. 지금은 꿈의 기술로 불리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도 언젠가는 나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앞으로 이루어져야만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기업들은 반드시 상승 모멘텀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가 기술주 중심의 상승 흐름이 다시 돌아온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오늘 뭐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계속 강세였는데, 바이오주 강세가 나오면서 이 코스닥 시장이 오늘 사실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서 결국에 코스피 지수가 2%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대단한 약진이죠. 정말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상승 전환하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선주가 이제 또 상승을 하면서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주정권 이후에 활발한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기관이 정말 많이 샀죠. 내가 쓴 건데도 약간 오탄 줄 알았습니다. 외국인이 1000억대, 그리고 기관에서는 4000억대의 순매수, 개인이 5000억대의 매도를 기록했는데, 참 이것만 보면 그래요. 하락하는 때는 괜히 냅다 사잖아요. 왕창 사. 근데 상승할 때 이렇게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하락할 때 매수하고 상승할 때 팔면 그게 수익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손실을 볼까요? 이게 개인 투자자는 계좌가 다 찢어져 있죠. 그래서 그 양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서 수익을 보는 개인 투자자가 되어야 됩니다. 분명한 건 개인 투자자가 하락할 때 계속 매수하는 것은 맞아요. 그럼 이제 하락할 때 무엇을 매수하고 반등을 하는 종목들을
하락을 하면서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만큼 균등하게 매수를 해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균등한 분할 매수가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코스닥 시장도 오늘 똑같은 수급 상황입니다. 자, 내일 메모리얼 데이로 인해서 미국, 영국 증시 휴장하고요. 오늘일 겁니다. 오늘 이제 유럽 중앙은행 총재 연설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대선 후보들의 3차 TV 토론이 내일 이제 진행이 될 텐데 2차 토론까지 지금 시장 평가 별로 안 좋아요. 지금 무슨 평가가 나오고 있냐면 왜 이렇게 감정 싸움만 하느냐는 거죠. 정책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많은 대선 이 토론을 봤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토론도 봤을 때 단 한 명도 정상적인 정책적인 학구적인 이런 토론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신공격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자신의 정책을 좀 내비쳐야 되는데 이제 그게 지금 전무하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책주들의 힘을 별로 못 받았는데, 그러면서 좀 아쉬운 거는 대명에너지와 같은 종목들 상승폭이 거의만 상승 못했다고 해요. 오늘 하락으로 마감했네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승 흐름 분명히 본격적으로 보여줄 겁니다. 우린 그 흐름을 기다려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책주, 신재생 에너지 특히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게, 사실 누가 이번에 대선이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죠?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누가 가능성이 가장 높은가를 봤을 때 어느 측면을 봐야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양쪽 후보가 모두가 얘기하는 이 분야가 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건 이제 오늘 정책주 중에서 이 저출산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어요. 에르코스가 16% 빠지고 저출산 관련주, 인구정책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는데, 이 인구정책 관련주가 급락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 이쪽 부분에 대한 정책이 전무했잖아요.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반드시 될 거고, 그 틈을 노려서 한번 매매를 하기 위해서 관심은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라 어디가 갔냐면 깜짝 놀랐습니다. 한택이 원전 관련주로 포함이 되다니.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보면요, 원전이 최근에 대세인 거는 맞아요. 원전이 최근에 대세 흐름을 계속 가져왔죠. 그래서 원전 관련주가 지금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가장 핵심이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원전 산업 발전에 대한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강세인데, 앞으로 5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2030년까지 뭐 원전 10기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원전 4배 증설하겠다, 2050년까지네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는데, 이게 이미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투자 에너빌리티가 급등을 했는데, 이달 초일 겁니다. 이날 체코 원전 수주가 됐는데, 그 다음날 프랑스 전력공사에서 체코에다가 이제 이거 반덤핑 계약 아니냐, 덤핑 계약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금 그 정지 처분 요청을 했죠. 그래서 한손이 받아들이고 지금 또 맞 소송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악재거든요. 그럼 주가가 당연히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그 이후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죠. 지금 트럼프의 이런 행정명령이 나올 거다라는 게 어느 정도 스케줄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이 되고, 원전은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요, 솔직히 말해서 필수 불가결입니다. 신재생으로는 에너지를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신재생으로 에너지를 감당하면 그 비용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이 원전 관련주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최근에 글로벌 펀드의 펀딩을 받은 G2파워 같은 종목은 계속 와우 음봉이 뭐 이래 이런 종목들은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줘야 됩니다. 우진엔텍 역시 마찬가지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기술을 얘기했죠.
지난 영상에서 우리 기술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술 역시 이후에 급등이 나왔거든요.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핵심적인 종목은 제가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관심이에요. 근데 오늘은 하드웨어 쪽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그 불이 붙은 종목 대표적으로 PI죠. 아유, 정말 답답했어요. 이 이전에는 이제 반복 매매로 수익을 좀 봤는데 솔직히 PI가 아니라 다른 유리기판들로 수익을 봤는데, 야, PI가 시대 대장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한 이후에 돌아버리겠습니다. 매도 구간을 안 줍니다. 근데 오늘 의미 있는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을 만들었죠. 상한가가 안 된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흐름을 만들어 줬다라는 것, 이것에 이제 기대를 해봐야겠는데 바로 요 기사 때문입니다. 삼성에서 이제 2028년부터 반도체 유리기판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리콘에서 글라스 인터포저의 전환, 첨단 패키징 로드맵을 처음 확인했다. 지금 삼성전자는 HBM 시장에서 도태됐기 때문에 기술 초격차를 만들기 위해선 새로운 분야가 필요해요. 하이닉스가 지금 HBM 시장에서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건 지난 10년간 기술 초격차를 노리고 HBM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하이닉스도 HBM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했고 사 내에서도 하이닉스 사내에서도 회의적이었으며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건요, 대외적으로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건 그때 당시엔 굉장히 버림페이며 무시하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 초격차라는 건 지금 만약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만든다고 유리를 맨날 깨부수고 있으면 다들 손가락질하고 무시할 거예요. 에디슨이 달걀을 품은 것과 같은 거잖아. 그런데 그걸 결국에 해낸다면, 만들어낸다면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놀라고 박수를 쳐주고 거기에 이제 붙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없으면 기술 혁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보짓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기술 초격차는 만들어질 수 없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을 도입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술로 유리기판은 만들 수 없으며 만들어내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감당이 안 돼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전력을 아끼려고 유리기판을 만들었는데 전력비 10,000원 아끼려고 유리기판 100만원짜리를 쓸 수는 없잖아요. 이런 효과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지만 이제 이걸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양산할 수 있다면 그것이 기술 초격차가 되는 겁니다. 자, 그걸 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글라스 인터포저를 적용한 반도체 패키지 구조랍니다. 야, 이건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이 기술적인 부분들은 공부할 게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이 사진이 되게 이쁘게 나왔네.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적용받는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PI, 그리고 필옵틱스 역시 마찬가지죠. 아직까지도 잔량을 보유 중인데 우리가 매수했었던 가격대 이탈까지 하고 지금 올라오는 다시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한 2달여간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조정 끝낼 때가 됐죠. 1분기의 핵심주들이었어요. 한빌레이저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기술 초격차 그리고 기술 성장, 이런 걸 모토로 하는 기업들의 주가는요, 무너져도 반드시 올라와요. 물론 여기 전제 조건이 있죠. 얘네가 진짜 연구해야 되고요, 연구하는 만큼 성과가 있어야 되고, 망하지 않을 만큼의 재정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만 완료하면 지금 안 움직여도 보유하세요. 그건 보유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판다고 해서 나중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가격에는 매수할 수가 없거든요. 사지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은 갖고 있으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단타를 치려고 막 오늘 상승하는데 16% 올라가니까 한 7%대 들어가가지고 오늘 10% 먹었다, 와 수익 났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훨씬 더 크게 수익을 내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반복 매매를 하고 우린 그렇게 수익을 많이 봤고요. 그러면서 다시 재매수가 노리기 전에 반복 매매를 하면서 그 시세의 끄트머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끄트머리에서 대부분 매도를 하고 나서 소량 남겨놓고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매수 타이밍 노려주고, 이런 식으로 가면 수익이 극대화가 되실 겁니다.
이 전략은 매매할 때 꼭 필요한 전략이에요. 자, 로봇 관련주들 얘기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피지컬 AI 관련주들이잖아요. 하드웨어가. 근데 피지컬 AI의 꽃은 로봇입니다. 로봇. 그래서 이 원익홀딩스나 이런 차세대 새로운 알레그로 핸드라는 이 로봇 팔이 아니고 로봇 손을 만드는 원익홀딩스와 같은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꼭 또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될 부분이 이런 기업들이 기술 초격차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완성된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는 로봇이잖아요. 얘네는 규모의 경제예요. 테슬라니까 만든 거고 테슬라니까 이걸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중소기업에서 이거 만들어봐야 소화가 안 됩니다. 아무도 그거 안 사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마켓 형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훨씬 발전적인 로봇으로 개량해 주거나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수 있는 무언가의 기술력을 가진 이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그게 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완성된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에게 자신들의 기술을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 자, 바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옵티머스에다가 알레그로 핸드 부착해봐요. 피아노를 치는 정도가 아니고 아뜨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뜨거, 아차거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손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니까 로봇이.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런 기술 초격차 기업들을 보는데 원익홀딩스와 같은 기업들도 바로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라는 것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기술 기업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또 기술 기업만 쳐다보고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이번처럼 1분기 때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고 한 두 달여간 조정받으면 두 달 동안 재미가 없잖아요. 이럴 때 뭘 봐야 되냐면 바로 중심적인 섹터는 항상 바뀌고 변화합니다. 바이오주도 마찬가지고요. 그 일환으로 이런 조선주들도 우리가 봐줘야 됩니다. 자, 미국 조선업 재건에 관한 일환으로 현대임스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현대임스만이 아니고 오늘 하나오션 3% 상승, HD 현대중공업 6% 상승, 굉장한 상승 흐름 보였죠. 이러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조선업 재건 기대감이에요. 미국 조선업이 그냥 미국을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뭘 생각하냐면 세계 최강대국이니까 못하는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뭔 소리야? 미국이 지금 최강대국이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게 기술 기업이 극대화되고 초격차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지. 그 밑에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전통 제조업은 거의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제 그걸 재생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미국 경기가 좋나요? 좋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강하고 위기감이 계속 팽배하죠. 세계 최강 대국인데 다른 나라는 어떻겠어요? 지금 글로벌 경기 자체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뻥입니다. 경기는 안 좋아요. 경기가 좋아질 만한 이유가 없고 경기가 좋아질 수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 때 팬데믹 때 우리가 벌였던 돈잔치에 대한 빚을 갖고 있는 때예요. 그때 유동성 장세였고 유동성을 풀었고 그 유동성을 지금 갚아나가야죠. 지금 어디에도 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저는 금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다 마무리가 되려면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없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관세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관세 전쟁의 가장 큰 명분은 미국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함입니다. 재정 적자잖아요. 물론 빚으로 이루어진 나라지만 결국에 미국이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것은 세수를 일반 국민에게 거둘 수 없으니까 이거를 다른 나라와 고통 분담하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결국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경기가 좋지 않았고 지금까지 계속 좋지 않았고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안 좋아졌던 경기에 조선업은 부활할 수 없어요. 조선업은 경기가 활성화돼야만 배가 바다를 많이 돌아다녀야 되고 배가 많이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군함이 아니잖아요. 상선이에요. 상선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교역이 활발하고
교육이 활발하다는 얘기는 모든 경제가 활발히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그게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나비 효과입니다. 처음이 막히니까 쭈쭈쭈쭈 막혀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전 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조선주가 그래서 안 좋았는데 하도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무슨 효과가 오냐면 20년 동안 장기 불황이었던 조선업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배를 못 바꿨어요. 그래서 글로벌 선박이 전부 노화됐습니다. 싹 다 노후화된 게 아니지만 지금 아슬아슬하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글로벌 선박 70%가 지금 교체 또는 AS가 필요해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왜냐? 20년 동안 배를 안 만드니까 조선소와 조선 기업들이 다 도산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만드는 기업들은 더더욱이 도산을 했습니다. 자동차를 안 만드는데 부품주가 살아날 수 없잖아요. 그런 형국인데 우리나라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기업들이 버텼어. 그리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조선주에서도 기술 초격차를 이뤄낸 거죠. 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업 재건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국과의 협력 강화 이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죠. 현대임스는 여기에 M&A 기대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 뭐 방산주까지 포함해서 조선과 방산은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이쪽까지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된다는 점. 이 점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데 조선주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 지금도 이제 VIP형 뭐 물론 다 포함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해드리는 그런 종목들 그런 것들 조선주들 관심 계속해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입세가 근데 이렇게까지 올라가나 대단하네요. 그래 내일 이제 기술주들의 이 연속성이 있느냐가 체크가 중요하고 조선주들 눌림목 잘 잡아보는 거고요. 이런 흐름들 필요하니까 내일장 기대를 많이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런 내일장에 대한 대응 또 뭐 쭉 이어지는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나면 대선 끝나잖아요. 선거 전후로의 장세 충분히 여러분들 활용을 하시면서 그런 활용에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활발한 장세, 오늘도 활발했고요. 오늘은 좀 지켜봤어요. 왜냐면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 올라오는 흐름 지켜봤고 내일 이게 이어지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수고들 하셨고요. 내일 장에 뵙도록 하죠.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